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 소개해 주시죠. 네, 타종의 분들께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네, 신학 공부하다가 정신 차려보니 출판사에서 홍보 일을 하고 있는 용도사입니다. 예,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책 만드는 윤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코너를 자꾸 코너를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오늘 저희가 새롭게 좀 만들어보는 코너는 출판 만담입니다. 오후. 약간 오늘의 이 코너의 호스트는 제가 볼 때 용도사님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도 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뭐 출판에 관한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약간 뒷담화하는 식으로 뭐 하여튼 저희가 편하게 좀 이야기 풀어내 보려고 해요. 저번에 한번 저희가 전자책 이야기 했는데 좀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출판 전문가냐 뭐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뭐 나름 종사자분들도 계시고 하니 저 두 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네, 무면허, 비공식 뭐 이런 것들이 붙어야 되는 네. 네, 무면허 출판계 네, 뭐 썰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바리케이드래. 네. 안전바 내린 네, 거죠 안전바 지금. 내려야죠. 네. 그럼 이 코너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좀 어떤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제 벌써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2018년. 그래서 이제 상반기 좀 이제 분석하는 얘기들 하고 저는 이제 영업자다 보니까 영업자들끼리 만나면 상반기 어땠어? 저기 부장님 상반기 어떠셨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몇 초간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약간 눈치 게임 하면서 이제 약간 뭐 이제 어느 정도의 진실을 말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 죽겠어. 네, 뭐 관계가 이제 형성되고 하면은 네. 우리는 전년 대비 자세하게 우리 전년 대비 몇 프로 떨어졌어. 우리는 올해는 그래도 그런 책이 있어가지고 전년 대비 몇 프로 올랐어 이러기도 하고 뭐 방금 얘기하신 대로 네. 주가 써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이제 상반기 이제 종합 베스트셀러나 상반기가 어땠는지를 좀 대형 서점 중심으로 조금 이제 그 조사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회의라고 하는 7월호 맞죠? 네, 7월호에서 이제 주제가 2018 상반기 베스트셀러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이제 새 이제 대형 서점 담당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제 그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를 좀 공개를 하면서 그걸 분석한 어떤 기사들이 있거든요. 재밌겠네요. 네, 그거를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군데 서점에 베스트셀러 10위 리스트를 일단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먼저 교보문고거든요. 교보문고 상반기 종합 10위입니다.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쭉 불러드릴게요. 그냥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그게 1위예요? 네. 82년생 김지영. 모든 순간이 너였다.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이건 저도 샀어요. 아내가 엄청 좋아했습니다. 언어의 온도. 신경 끄기의 기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말 그릇. 연애의 행방. 이렇게 됐는데 이 교보문고에서는 이 10위를 제시를 하면서 성비를 또 분석을 했어요. 이 상반기 종합 10위에 대한 판매 점유율이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평균으로 냈을 때요. 놀라운 거는 여성이 70%, 남성이 30% 정도가 됩니다. 네. 이 말은 뭐 여러 가지로 분석되어 있고 사실은 이제 이제 10위권만 가지고 어떤 막 이게 디테일하고 핵심적인 것을 해석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여심이 대세고 여성 독자층이 갑자기 주류로 확 올라온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맞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종교 특히 이제 개신교 출판사 신학 출판사 이쪽에 종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너무나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사실 큰 이슈긴 해요. 왜냐하면 신학 혹은 어떤 이제 뭐 종교 출판사의 핵심 독자층은
목회자, 신학생, 어떤 그런 가르치는 리더십 남성들이거든요. 네. 기존에. 근데 전반적으로 이 사회적인 이슈나 이 흐름과 같이 여성 독자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고 여성들이 인문, 소설, 에세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읽으면서 그들이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고 베스트셀러를 홍보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 쪽이나 이런 종교 쪽에서는 그런 여성들에게 관심 있을 만한 컨텐츠나 텍스트가 연결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곰돌이푸 이제 4위에 해당된 이 책도 얘기를 했지만 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여심이라면 두 번째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강머리엔 보노보노, 뭐 곰돌이푸 이런 그리고 이제 뭐 스노피 이런 캐릭터들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브랜딩을 해서 책을 내놓은 아주 가벼운 한 번 읽지만 어떤 내 인생에 어떤 공감되는 문장들이 있는 그런 책들과 굿즈까지 이렇게 엮어서 하는 그런 책들이 좀 베스트셀러에 많이 좀 이렇게 이 곰돌이푸가 그럼 어른들용 책이에요? 제가 네. 이건 잘 모르겠네요. 어른들용 책이고요. 네. 저도 읽는데 되게 감동돼요. 아. 예. 그래서 그 곰돌이푸 그 일단은 책이 너무 이쁘고 각 장마다 컬러로 돼 있어서 지금 검색해봤는데 예. 약간 그런 어떤 사상가의 명언 같은 것들이 푸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훨씬 더 공감이 확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죠. RH 코리아에서 나왔네요. 네. 그래서 막 2탄까지 나오고 그게 이제 재미를 그러네요. 봐가지고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파크 베스 10위도 저 불러드릴게요. 같은 것들은 좀 빨리 불러드리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82년생 김지영,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모든 순간이 너였다, 신경 끄기의 기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언어의 온도, 101 포토 에세이, 우리 기억 잃어버리지 않게,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3층 서기실의 암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8위 101 포토 에세이가 이게 인터파크의 좀 특징을 드러내는 건데 인터파크는 티켓이나 공연이나 그런 가수나 이런 문화 그런 어떤 그 예술 같은 것과 같이 엮어서 사실은 예. 하는 이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아이돌이나 이쪽이 인터파크 공연 같은 거 이제 아이돌 원어원이나 이런 걸 예매하고 하면서 음반이나 이런 책 같은 것도 같이 사는 거죠. 네. 그런 맥락이 이제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신경 끄기의 기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곰돌이푸도 사실은 그렇고 이게 사실은 약간 그런 거예요. 상처받은 나에게 좀 쿨하게 남들에게 이제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고 타인에게 좀 강한 나로 나를 지키며 사는 법 이런 게 요새 최근에 어떤 그 자기 개발이나 이 에세이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좀 하나의 이제 좀 그 주제로 네. 올라왔다는 느낌은 많이 또 듭니다. 여성분들의 네. 선택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네네. 또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파크에서는 10위로 태영호님의 3층 서기실의 암호가 저도 지금 올랐는데 그래서 예. 뭔가에서 찾아봤어요. 예, 아시죠? 그거 네. 이제 이 책이 예스24에서도 10위거든요. 예스24랑 인터파크에서 이제 각각 10위씩을 차지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기존의 독자층이 아닌 그냥 정치나 이런 쪽에서 관심 있던 사람들이 이 책만 이제 클릭 구매를 하고 약간 그런 맥락이 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상반기에 뭐 통일이나 이제 그런 이슈 관련해서 예스24도 사실은 그러니까 세 군데를 불러드리면 이제 베스트 10위가 좀 각인이 되실 텐데 1위부터 10위까지 빨리 불러드릴게요. 예스24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82년생 김지영, 모든 순간이 너였다, 신경 끄기의 기술,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언어의 온도,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나의 영어 사춘기, 3층 서기실의 암호 이렇게 돼 있고 9위에 나의 영어 사춘기가 이제 출판사가 시온스쿨 다커리고요. 이시원님이 적었어요. 네. 이것도 저는 예스24를 조금 드러내는 하나의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알라딘이라든지 또 뭐 교보나 인터파크와는 다르게 예스24는 좀 그런 어떤 종합적인 책들을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독자들이 좀 이렇게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하던 출판사만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뭔가 심화된 뭐 인문학이나 뭐 철학이나 약간 이렇게 사상이 들어가는 책들은 알라딘이나 다른 데서 오히려 이제 주문이 오는데 예스24는 좀 더 대중적이고 좀 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좀 실용적인 책들이
약간 자기 개발이나 그쪽 영성 관련 책들이 예스24에서 좀 더 판매가 되거든요. 그런 지점이 좀 베스트셀러에서도 이게 좀 보인다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구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그리고 이제 100위권 내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예스24 담당자분이 이제 좀 그 적어주신 건데요. 100위권 내 수험서 자격증 및 어린이 분야가 상승세고 국내 문학은 하락세가 된다고. 이건 예스24의 좀 특징인 것 같긴 한데 수험서 분야가 오른 거는 교보문고도 마찬가지고 전년 대비 뭐 1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청년들이 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계속 공부하고 아주 그런 책만 딱 이제 구매를 하고 이런 부분도 하나의 되게 좀 큰 포인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그 분야가 있잖아요. 뭐 어린이 국내 문학, 뭐 인문, 뭐 문학, 뭐 정치, 과학, 역사, 종교, 라이트 노벨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권의 분야별 분포도가 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소설, 에세이, 뭐 이제 인문, 자기개발 이런 게 사실은 늘 그 상위권에 배치해 있는데 네. 제가 주목한 건 종교거든요. 종교는 사실 종합으로 봤을 때 뭐 한두 권 100위권에 있으면 사실은 잘 되는 건데 그것도 스님들의 책. 네. 예,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없습니다. 거의 100위권에 종교 분야 도서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이 종교라고 하는 어떤 이 분야나 이 언어가 조금 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약간 한정된 이 데이터만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는 힘을 좀 잃는 게 아닌가. 약간 보편 대중에게 이렇게 뭔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정도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열심히 살지 말자. 그래서 막 퇴사하는 법이라든지 뭐 막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개그스러운 제목으로 달아서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하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그 책도 되게 네, 많이 네, 팔려서 봤어요. 예, 정신과 상담 받은 그 대화를 이렇게 수록한 실제로 좀 극심한 우울증에 이제 시달린 분이 쓰신 책인데 그래서 뭐 페미니즘이나 젠더 관련된 거와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 개발이 조금 다른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세대들을 위해서 옛날에는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건 사실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팔리긴 했지만 그런 방식이 아닌 상처받으면 안 돼. 너 상처받지 마. 그리고 너가 소중해. 너 회사 일 하지 마. 상처받으면 안 돼. 너가 소중하니까 너 까치 해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변신한 그런 맥락도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네. 재밌는데요. 저는 이제 수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느껴요. 그 NCS 이후로 NCS가 도입된 이후로 NCS가 뭔가요? 그러니까 직무 적성 평가 같은 건데, 뭐 FBI 뭐 이런 거 아니죠? 예, FBI 아니고 이게 국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으로 그러니까 직무 표준으로서 이제 어떤 걸 이제 직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도입한 제도고요. 이제 그 공사공단을 취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NCS는 필수예요, 거의. 그래서 NCS 문제집을 풀고 그 기출을 확인하고 그 공단에 맞는 직무 향상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 NCS를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활용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쨌든 취업이 너무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이제 뭐 공무원이든 사기업이든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공기업이나 국가직 국가나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떨어져서 어떻게든 사기업으로 눈을 돌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채용 방법이 달라지면은 사실 굉장히 이제 정말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정말 다시 사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실 또 손해를 감수하면서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것들을 방지하고자 국가는 좀 지금 그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좀 채용 방식을 일원화시켜서 이제 어쨌든 하는 일이 그렇게 막 그다지 다른 일은 아닐 거니까 사실 그 직무에 맞는 어떤 그 능력들을 평가할 수 있게 이제 NCS라는 어떤 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것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항 개발이라든지 문제를 내는 어떤 그 수험서 출판사들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그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기업은 특히 뭐 학력이라든지 이제 뭐 어떤 그런 것들에서 약간 프리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시장이 확대되고, 공무원의 장점은 어쨌든 나이 먹어도 할 수 있고 내가 좀 학벌이 밀려도 할 수 있고,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쨌든 공평하게 가장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랑 공사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이제 출판사들이나 수검서 출판사들이 많이 몰리고 그게 이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앞으로 얘기하신 대로 좀 그쪽 수험서나 이쪽 분야는 유지 내지는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도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거기도 예. 이제 레드오션으로 이제 많이 싸우고 네. 예, 약간 어려움들은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종교 쪽 너무 어려워지면 유니님 쪽 수험서 쪽으로 저 좀 저는 어떻게, 예. 저 수험서는 수험서긴 한데 저는 항상 그 이직하는 인간. 예, 저는 네. 기독 출판 좋아합니다. 아 그래 그럼 저랑 바꾸시면. 대답 안 하시는데. 저 좋아요. 진짜 가고 싶어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저는 뭐 꼭 이 자료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서 좀 접하면서 가는 요즘 출판의 느낌은 일단 소설의 몰락, 그리고 페미니즘의 뭐라 그러죠, 완전 도약 네. 그 관련 서적이, 네, 뭐 제가 굳이 더 길게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하실 것 같고, 뭐 10위권 안에 있는 책이 신간이 없잖아요. 소설이 이런 게 드물거든요, 사실. 이런 적이 사실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는 사실 문학의 성취라기보다는 시대 정신에 완전히 맞물려서 폭발해버린 책이니까 좀 예외적인 것 같고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 좀 되지 않았어요? 많이 됐죠. 완전 오래된 것 같은데. 네, 많이 됐는데 네. 여전히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다른 책을 그러니까 일반 그냥 장르 소설의 어떤 매니아 팬층이 아니고 일반적인 독자들인데 적당한 좀 그런 욕구를 자극할 책들이 그래서 좀 있어야 되는데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을 뛰어넘는 책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뭘 읽어야 될지 모른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몇 개월 전, 1년 전인가 몇 개월 전에 제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서점에서 소설 코너에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소설 좀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읽어야 될지 모른다고. 근데 제가 그때 제가 82년생 김지영을 거의 앞자리 수 세 때 잘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을 때 사실 빨리 샀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읽어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걸 남자분께 권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읽고는 싶은데 뭘 읽어야 될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럴 때는 이제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구나를 약간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좀 많이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얘기하신 게 사실은 베스트셀러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의 변화가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약간 상위권에 오른 이런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인스타나 SNS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좀 되게 이미지 중심으로 올린 것들이 묶어서 내는데 그냥 사실 모든 순간이 너였다나 이런 거는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드라마에도 막 소개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완전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과는 어떤 책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입소문이 나고 소개되고 이런 메커니즘과 그리고 이제 단문이나 아주 감성적이고 그리고 이건 사실 사회적인 것과도 연관돼 있잖아요. 긴 책을 읽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요인과도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 종합 30위로 좀 확장을 해서 이 안에 이제 30위 안에 들어있는 소설을 제가 좀 더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16위에 앨리스 죽이기 있고 17위에 바깥은 여름 있고요. 20위에 파리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기억미소. 27위에 가면산장 살인사건 이 정도가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 예예 있어요. 예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세주기랑 작년에 소개했던 바깥은 여름이 있어서 좀 반가웠고 바깥은 여름 바로 밑에 18위로 라틴어 수업 한동일님의 우리가 또 소개했던 이런 책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인문에서는 이기주의 말의 품격, 뭐 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인문도 사실은 최 사장, 뭐 문유석 판사 개인주의자 선언, 뭐 이 정도밖에 없고 정말 다 옛날 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셀러로만 봤을 때는 이 소설도 소설인데
오히려 이 베스트셀러 쪽에서는 입문도 많이 물론 그러니까 입문이라는 분야 자체가 네. 베스트셀러 되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좀 약간 이 온도차가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베스트셀러를 분석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획회의는 베스트셀러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게 우리가 방금 논의했듯이 의미가 있죠. 근데 이게 의미가 한편으로는 또 이 의미에 너무 이렇게 매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세계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요. 세계가 완전 다르고 저희가 금책바 상반기를 사실 보면 우리가 소개한 책들과는 거의 사실은 이게 맥락이 좀 다르잖아요. 저는 그게 좋거든요. 유인이 베스트셀러 잘 안 읽으시고 그런 이런 그 불꽃 PD님 소설 좋아하시고 저는 아무도 안 읽는 신학책 막 이렇게 소개하고 막 이런 맥락에서 제가 너무 주눅들지 말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들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강박도 잃으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읽는 어떤 그런 책들에 대한 강박이나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책이 왜 읽히는가에 대한 그런 대중 어떤 심리나 이런 것도 뭐 베스트셀러 분석할 때 유의미하겠다 이 정도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첫 번째 시간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데요? 그래요? 네. 다 원하신 것 이거 같은데. 살아남겠는데? 근데 네. 문제는 다음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다음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네, 뭔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 뭐 작은 주제라도 네. 상관없으니까 저희가 한번 찾아서 네. 또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면 그냥 좋을 것 문득 같네요. 드는 생각은 다음 콘텐츠는 뭐 여름휴가 이제 여름휴가는 이 다음에 녹음할 땐 끝나겠구나. 그렇지. 이번에 녹음했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뭐 이제 서울 그 가을에 하는 와우북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라나? 뭐 한번 생각해보죠. 네. 네, 오늘 저희 뭐였죠? 출판 뭐였지? 출판 만담? 출판 만담? 과연 프롤로그만 하고 끝나야지 않을지 어떨지 뭐. 출판 만담 저희 새로운 코너 출판 만담 첫 번째 시간으로 2018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저희가 이제 기획회의 잡지를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